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영상이 이제 첫 번째 편인데요. 이제 그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글 태그 매니저, 이제 GTM이라고 그러죠. 구글 태그 매니저, 그다음 GA, 구글 애널리틱스, 나아가서 루커 스튜디오. 이렇게 구글에서 지원하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설치는 어떻게 하고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고 시각화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 영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GTM이랑 GA를 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설치를 해야 될까요? GTM이랑 GA는? 일단 구글 태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전환 같은 걸 저희가 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담 신청을 남겼을 때 전환이 1이 올라간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한 명이 구매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물건이 구매가 올라가고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을 했다고 들어오고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광고를 집행하고 있을 때 이게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오가닉적으로 자연 유입을 해서 들어온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전환 측정을 해줄 때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용해서 해주면은 그런 전환도 쏠 수가 있고 맞춤 이벤트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주면은 조금 더 광고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GTM부터 아마 설치를 해볼까 해요.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용하면 좋은 게 구글 태그 매니저를 설치를 하면 일단 설치도 되게 간편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GA랑 메타 태그 같은 것도 그리고 구글 예제 전환값 같은 것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 태그 매니저 설치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GTM이라고 딱 쳐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아마 떠 있을 거예요. 네, 구글 태그 매니저에 들어와 주시면은 처음에는 아마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관리하고 있는 광고주분들 계정이 있으니까 밑에 계정들이 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이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만들기 누르고 이제 내 계정 이름이에요. 그래서 계정 이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을 적으셔도 되는데 저는 AMPM 마케팅 학교니까 마케팅 학교라고 쳐보고 국가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설정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체크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구글에서 벤치마킹으로 쓰는 거를 허용해 주겠다인데 요건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시 사이트 주소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구분하기도 좀 쉬운데 이렇게 임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AMPM 글로벌이라 그래가지고 제품도 있고 문의 남기기도 있고 이래서 이 페이지로 한번 기능을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사이트 주소를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딱 적을 때 여기에서 요 HTTPS는 빼주고 이렇게 사이트 주소만 컨테이너 이름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에 대한 플랫폼이 어디냐, iOS냐, 안드로이드 앱이냐, AMP냐, 서버냐. 근데 저희는 어쨌든 웹 페이지니까 웹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에 대해서 읽어보실 분들은 지금 아직 한국어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영어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태그 관리자 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제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구글 태그 관리자 설치라고 뜨면서 어떻게 뜨냐면 이 페이지 헤드에서 최대한 위에 코드에 이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여는 바디 태그 바로 뒤에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개발자분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카페24, 아이맵 같은 거는 직접 저희가 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심으면 되는데 중요한 점이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예요.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셔가지고 처음에 오류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모든 페이지에 붙여 넣지 않을 시에는 전환이 똑바로 측정이 되지 않거나 특정 페이지에 있는 값들이 누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해당 코드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시면은 이 코드가 복사가 되고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설치하실 때 헤드에 최대한 위에 이 코드를 붙여 넣고 그 다음에 바디 태그 바로 뒤에다가 이 태그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걸 실수로 모르고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자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 관리자에서 이 사용자 관리 맨 밑에 있는 구글 태그 관리자 설치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은 아까 그 페이지가 그대로 뜨니까 X 눌렀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분 통해가지고 요거 설치를 다 하셨으면 여기 웹사이트 테스트 쪽에서 저희 이제 주소를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눌렀을 때 이 태그 관리자가 감지가 되면은 여기에서 아마 초록불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온 형태가 되면 이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글 태그 관리자 설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구글 태그 관리자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태그, 트리거,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같은 경우에는 꼬리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태그는 어떤 태그다. 그래서 수집할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를 정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이벤트를 어디에다 보낼 건지를 또 정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이벤트라 그러더라도 저희가 뭐 구글 에즈에 대한 전환으로 보낼 수도 있고, 메타 픽셀에 대한 전환으로 잡을 수도 있고, 구글 GA의 데이터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태그에서 정의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부분에서는, 트리거는 말 그대로 방아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락온이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베이컨을 먹어야만 이 트리거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뭐 김치를 먹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뭘 먹어도 되는데 내가 무조건 베이컨만 먹어야지 트리거가 되도록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침을 먹다가 베이컨을 먹었을 때 딱 트리거가 되면서 그게 전환으로 찍히던지 어디로 보내던지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게 트리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이제 변수 부분인데요. 변수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태그에 대한 변수도 있고 트리거에 대한 변수도 있는데, 태그에서의 변수 같은 거는 태그 설정을 그러니까 태그가 어떤 식이다라고 정의해주는 역할로 사용이 되고,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발동 조건 같은 거를 조금 더 정의를 명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베이컨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 정의 변수에서 이 베이컨을 먹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예시 사이트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요. 저희에 대한 예시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맞춤 뭐 변수라든지 이벤트 한번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라는 걸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버거를 이용해 가지고 구매 버튼을 눌러야지만 저희의 뭐 카운팅이 된다든지, 아니면 문의를 남겼을 때 뭐 이렇게 남겨서 문의를 정송을 딱 했을 때 카운팅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가 다 구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글 태그 매니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GA 설치예요.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그래서 GTM을 이용해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쭉쭉쭉 내려오시면 마지막에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 관리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만들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를 보신 다음에 계정 단위로 하나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이름에는 마케팅 학교, 그다음에 안에 있는 거는 데이터 공유 설정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아까 벤치마킹 데이터로 활용을 좀 더 하게 도와줄 거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설정 다음 눌러줄게요. 그다음에 속성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 저희가 뭐 광고 진행하면은 캠페인 있고 밑에 광고 그룹 있고 키워드 있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에 뭐 사이트가 여러 개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브랜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AMPM이라는 데에서 AM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PM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위 속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만들 때는 속성 이름에 대해서도 그냥 똑같이 마케팅학교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보고 시간대는 저희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도 대한민국 통화로 원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및 산업, 규모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작은, 뭐 원하시는 실제 회사 규모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목표 설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설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쓴다 그래서 나머지를 못 쓰는 거는 아닌데,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를 보고서 설정 항목에서 리드, 판매, 트래픽, 참여 및 유지 하나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가 먼저 떠가지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타 설정해 주시면은 요거 4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타 만들어 주시고, 약관도 GDPR에서 동의해 주시면은 그대로 계정이랑 속성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 GTM에서도 한번 봤었죠. 플랫폼을 어떤 거를 설치를 해줄 거냐. 그래서 저희는 웹을 해줄 거고요. 웹은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 있죠. 그럼 이 사이트에 대한 주소를 쭉 해주면서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HTTPS는 다 지워주고 사이트의 대표 도메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학교 테스트용 이라고 설정해 주시고 만들고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집 시작하기라고 나와서 구글 태그 설정하라 라고 나와요. 구글 태그 설정하는데 요거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구글 태그, 아까 전에 저희가 GTM 설치한 것처럼 이거를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씹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글 태그 관리자 사용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구글 태그 관리자를 사용하게 되면 구글 태그 관리자를 통해서 GA를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X를 눌러주게 되면 웹스트림 세부 정보라고 나오죠. 그래서 웹스트림 세부 정보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측정 ID 부분입니다. 측정 ID 부분에서 조금 더 이거를 복사해 두시면 돼요. 이걸 복사해 두시고 아까 저희가 갔던 태그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태그를 만들어 주는데 자, 저희는 어떤 태그를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들어와 주고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와 주게 되면 구글 태그라고 보이죠. 구글 애널리틱스 스트림과 연결된 구글 태그 로드 보시면은 저희가 측정 아이디가 구글 태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태그 아이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저희가 태그 꼬리표는 달았어요. 이거는 이 태그는 GA 기본 설치 태그야 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GA4 공통 스크립트 라고 적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이거는 그럼 언제 발동이 될 거냐라고 하니까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인스톨라이제이션 올 페이지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아무 페이지나 들어가서 딱 첫 페이지만 들어와도 발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는 어쨌든 첫 접속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GA로 보내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트리거는 홈페이지를 불러왔을 때 모든 페이지 기준으로, 그리고 태그는 우리는 구글 태그 GA에다 보낼 거고 그 GA에 대한 아이디는 여기야 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저장을 눌렀을 때 태그가 새롭게 하나 올라오고 몇 초 전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게 똑바로 잘 됐는지 바로 저희가 제출을 하기 전에 잘 작동하는지 먼저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걸 설정을 좀 잘못 해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웹사이트에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수정하기도 어렵고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저희 주소, 웹사이트 주소를 눌러주고 연결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에 대해서 URL 디버그 신호 포함하기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체크하셔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경우에 가끔 이제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체크 해제하시고 진행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요청해서 요쪽에 연결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 새롭게 띄어진 요 창 안에서는 저희의 뭔가 새롭게 설치했던 GTM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리액트 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보면은 GA 태그 공통 스크립트 초기화돼서 실행된 태그 수를 보면 GA 공통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요약 쪽을 보면은 저희의 태그가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고 이게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바로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화가 됐고 컨테이너 로드가 됐고 결국에 창 로드가 된 게 5번 쪽이고 그래서 스크롤 깊이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걸 한번 내렸죠. 이때 발동이 된 거고 그래서 요약적을 보시면 이 태그가 심어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심어진 경우에는 태그 실행 안 됨이라고 떠요. 그래서 태그 not field라고 뜨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측정 아이디를 똑바로 잘 불러왔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제출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게시를 눌러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게시를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추가해 주는지 그냥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의 날짜 정도만 뭐 딱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 같은 부분에서는 뭐 GA 스크립트 설치 정도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렇게 버전 업로드가 됐다라고 하면서 태그 하나, 변수 5개가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GA상에서는 이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GA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됐다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GA상에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가 들어오기까지는 2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관리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 디버그 뷰라고 있어요. 디버그 뷰가 실시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최신성을 보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11시 조금 넘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스크롤 내린 거 여기에 잘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 스크롤 내린 것들이 들어와 있고, 처음에 저희가 퍼스트 뷰 비짓 해가지고 페이지 뷰를 열었고, 그 다음 세션이 스타트가 됐고, 마지막으로 스크롤이 된 것까지 정확하게 추적이 다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GA상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뭐를 조금씩 만져주시면은 GA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GTM을 이용해서 GA를 설치하는 과정이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아까 GTM이랑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 쪽에 아까 전에 다시 들어오면 저는 이거 아까 그냥 X 눌러버려가지고 구글 코드 태그 코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관리 부분에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있죠. 이 데이터 스트림 저희가 아까 웹사이트 등록해놓은 사이트 주소 확인하시고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측정 아이디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아이디를 측정해 주시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GTM 통해 GA 설치하는 방법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GTM 구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메타 픽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메타 광고 관리자 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 메타 광고 관리자 시작하기, 메타 광고 관리자 이제 광고 관리자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도구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설정, 여기에서 관리 쪽에다 보시면 쭉 내려와서 이벤트 관리자라고 보실 거예요. 이벤트 관리자. 여기에서 최적화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계정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금 만드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 과정을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이벤트 비즈니스 페이지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 연결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새 데이터 소스 연결 쪽에서 나오시죠. 그래서 새 데이터 소스는 저희가 웹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웹 눌러주시고, 기존 데이터 세트는 새 데이터 세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학교 실습용 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사용 중인 파트너, 그러니까 지금 해외 계정들의 경우에는 뭐 구글 태그 관리자도 있고요, 모두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구글 GTM 통해서 할 거니까 여기서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 이렇게 수동 연결 눌러주셔서 메타 맵 픽셀 전용이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전용 눌러주신 다음에 안내 보기 뭐 닫기 이런 거 있는데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데이터 소스 쪽으로 와 주시게 되면 마케팅 학교 실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방금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메타픽셀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타픽셀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웹사이트에 픽셀 코드 직접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 직접 설치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아래 기본 코드를 복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GTM 설치한 거랑 비슷하게 저희가 직접 개발자들한테 이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구글 태그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태그 유형에서 맞춤 HTML 태그라고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직접 저희가 여기다 심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코드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컨트롤 V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리거가 돼야 되니까 올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가 아무 페이지나 한번 보게 됐을 때, 들어왔을 때 무조건 켜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메타 픽셀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러면 이제 픽셀 설치 자체는 지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처럼 디버그 페이지가 하나 뜰 거고요. 거기에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저희의 아까 태그가 하나 생기면서 메타픽셀도 태그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럴 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요거는 G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많이는 없어서 복사만 해주면 바로 붙여넣기만 해주면 돼가지고 쉬운데, 혹시라도 이게 태그가 실행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 코드 맞게 설정하셨는지 다시 한번 복붙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 확인했으니까 X 눌러주고 이것도 이제 제출 눌러가지고 게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메타픽셀 설치라고 해주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게시까지 눌러주게 되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는 구글 애널리틱스, 메타픽셀까지 다 설정이 된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픽셀 설치까지 지금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맞춤 이벤트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벤트 테스트 부분에서 활동 지우기를 눌러주고 여기에서 저희 사이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저희에서 홈페이지를 열었죠. 뭐 제품도 들어가 보고 뭐 문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것도 눌러보고 했을 때 이쪽에서 페이지 뷰 맞춤 이벤트들이 이 페이지를 하나씩 옮길 때마다 하나씩 뜨고 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맞춤 이벤트들이 들어오면 이벤트가 수집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설정 부분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직접 뭐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설정을 하려면 GTM 요 안에서 저희가 태그로 정의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벤트 관리자 들어와서 이벤트 설정 도구 열기 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사이트 URL 적어주고 웹사이트를 열어주면 이제 왼쪽 위에 이벤트 설정 도구라고 뜬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새 버튼 추적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추적할 수 있는 버튼이 쭉쭉쭉쭉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벤트 같은 거 URL을 추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URL이 다음과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이동을 할 거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새 버튼 추적을 누른 다음에 유튜브로 간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콘텐츠 조회 쪽으로 해서 페이지 값은 값 포함하지 않고 통화는 값 포함하지 않으니까 굳이 KR 그 원으로 표시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완료를 눌러주면 사람들이 요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이 콘텐츠 조회라는 이벤트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요 쪽에서 이벤트 테스트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어쨌든 페이지 뷰라는 맞춤 이벤트들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환을 하나씩 다 추적을 해주고 여기에서 포함하지 않고 확인 눌러주고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 완료하기 해서 완료하기를 눌러줄게요. 건너뛰기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 페이지에서 들어와서 이거를 눌렀을 때 아마 페이지 뷰 말고 다른 이벤트가 수신이 되도록 제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시간으로는 뜨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제품 문의 이런 거 보면은 맞춤 이벤트를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 유튜브 버튼 눌러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콘텐츠 조회라고 그럼 새롭게 이제 뜨게 되겠죠. 이 방법 말고도 픽셀이랑 구글 태그 매니저가 똑바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픽셀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메타픽셀 헬퍼라고 있습니다. 여기 메타픽셀 헬퍼 크롬 웹스토어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크롬의 추가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핀 버튼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여기에서 지금 페이지 뷰라는 이벤트가 수신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보면 메타픽셀 헬퍼에서 픽셀 아이디는 뭐고, 그래서 어떤 픽셀이 설치가 돼 있고 지금은 페이지 뷰 이벤트를 수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고, 이거를 직접 잡아주는 방법도 있고 태그 관리자를 통해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각 이벤트에 대해서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셨을까요? 어쨌든 지금 저희 아주 기본이 되는 구글 태그 매니저부터 이제 메타픽셀,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까지 다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는 다 설치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초 설치된 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벤트를 설정해 본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맞춤 변수를 설정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인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는 저번 시간에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태그 매니저를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벤트들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GTM 활용하여 많이 쓰는 이벤트 확인하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롤 뎁스, 두 번째는 이전 검색, 세 번째는 뭐 폼 제출, 양식, 전원값 차 등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스크롤 뎁스랑 이전 검색어 관련해 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롤 뎁스부터 아마 시작을 해볼 텐데, 스크롤 뎁스라 그러면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저희 오른쪽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뭐 스크롤 바처럼 이렇게 내리는 것들이 있죠. 이거를 저희가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내려가는지 말 그대로 이제 뎁스가 깊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 상세 페이지가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잖아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상세 페이지를 어디까지 내려보는지, 그리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봤을 때 이 스크롤 뎁스의 지표가 좀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효율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스크롤 뎁스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GTM에서 한번 설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태그 관리자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스크롤 뎁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저희는 여기 변수로 들어가 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개요로 와주시게 되면 태그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GA 스크립트와 메타픽셀 스크립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관련해 가지고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는 저희가 항상 어디로 보내는지를 적으니까 이거는 이제 GA에다가 입력을 해준다 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크롤 뎁스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정해야 될 거는 트리거죠. 그 다음에 트리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올 페이지 뷰밖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위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트리거도 저희가 어떤 트리거인지 설명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트리거 스크롤 뎁스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크롤 깊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스크롤 깊이 이렇게 해주고, 스크롤 깊이에 대한 거는 세로 가로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스크롤 깊이, 말 그대로 요 세로형이죠. 그 다음 가로는 여기 가로형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이런 세로 스크롤 깊이를 많이 하니까 여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 20%, 30%, 40%, 50% 해서 뭐 10% 단위로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 60%, 90%, 100%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트리거 실행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창 로드 뭐 이런 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서 실행되는 거는 모든 페이지에 스크롤 뎁스를 포함을 해줘라 라고 하기 때문에 트리거는 모든 페이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거 스크롤 뎁스를 설정을 했고, 그러면 스크롤 뎁스가 트리거가 발동을 하려면 스크롤 깊이를 내렸을 때 무조건 발동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GA에다가 보내야 되니까 GA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GA에서는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로 들어오게 되고 GA 이벤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말씀해드렸던 측정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관리로 들어와주고, 관리에서 데이터 스트림 마케팅 학교 테스트용 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 태그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측정 아이디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그 발견됐다고 뜨고, 그럼 이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벤트는 뭐 구글 GA나 구글에서 뭐 제공하고 이런 걸 쓰라고 권장해주는 걸 쓰는 게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벤트 매개 변수라고 있는데 여기 또 조금 이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매개 변수라는 거는 결국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측정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정해주는 매개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크롤 페이지 라고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크롤, 여기는 깊이 스크롤 뎁스, 스크롤 페이지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값은 말 그대로 페이지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스크롤 뎁스로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 제공 변수 선택을 들어와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스크롤 뎁스라고 써져 있는 것 중에 스크롤 뎁스 뭐 threshold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이렇게 설정이 됐고 저장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 사이트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이트가 열렸고요. 여기에서는 스크롤 뎁스가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스크롤 내리거나 올라갈 때 왼쪽에 스크롤 깊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때는 30%, 60%, 90%, 100%가 태깅이 되면서 나중에 GA 이벤트는 총 4회 실행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30, 60, 90, 100으로 해놨으니까 요게 4회, 그러니까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에 대한 예시 사이트가 조금 이게 좀 스크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30%가 찍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마 다 찍힐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상세 페이지 같은 좀 쇼핑몰 아니면은 뭐 창업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제출을 눌러주고 게시도 그냥 계속 눌러주시면 그대로 요게 게시가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으면 따로 이제 GA에서도 한번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GA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맞춤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기본 표준 변수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춤 측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임의로 설정한 부분이 어떤 건지 GA에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GA에서도 명확하게 이 이벤트가 스크롤 뎁스를 위한 거구나 라고 정의를 해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맞춤 측정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스크롤 뎁스, 그 다음에 범위는 이벤트고요. 여기에는 스크롤 뎁스 측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벤트 매개 변수도 똑같이 스크롤 뎁스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 측정 기준 아까 저희가 또 했던 게 여기서 보면 스크롤 페이지라고 또 하나 했었죠. 그래서 스크롤 요 페이지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 뎁스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요거 해놨던 거 스크롤 페이지를 그대로 여기다 가지고 스크롤 페이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매개 변수 또한 여기 스크롤 페이지로 적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스크롤 뎁스 측정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춤 측정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이 스크롤 뎁스와 스크롤 페이지라는 게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지도 저희가 다 적어놨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개 변수로 스크롤 페이지가 입력이 되면은 GA에 스크롤 페이지라는 거를 보내고 GA에서는 스크롤 페이지라는 매개 변수를 똑같이 측정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30%, 60%, 90% 값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 뷰나 이쪽에서는 뭐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실시간 개요로 들어와 주게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사이트 윤호로 들어와 주게 되면 여기에서 실시간 활성 사용자가 1이 올랐죠. 1이 올랐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뭐 페이지를 쭉 내렸어요. 끝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활성이 보자.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4번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스크롤이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 참여도 이벤트 쪽에 들어가 보면 여기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저희의 매개 변수 값을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롤 뎁스로 봐주시게 되면 30%, 60%, 100%. 여기 같은 경우에는 90%와 100%가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 보니까 90%가 아마 좀 측정이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이름이나 매개 변수 페이지, 매개 변수로 와주시게 되면은 이것도 다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주 기초적인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스크롤 뎁스 설치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전 검색어 관련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전 검색어 관련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전 검색어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헷갈리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네이버 같은 부분,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자연 검색어나 유입 검색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게 별도로 필요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청이나 아니면 댓글로 요청을 주시면 그쪽의 부분에 대한 것도 영상화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어를 주로 많이 추적을 하는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검색을 했는데 짜장면 쭉쭉쭉 보니까 짜장면보다 나는 사실 오늘 좀 비가 오고 좀 충충하니까 짬뽕을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짬뽕으로 들어왔지만 여기 맨 위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커리, 짬뽕, 오커리라고 할게요. 뭐 이전이니까 오커리 짜장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뭔 뜻이냐면 지금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의 쿼리는 짬뽕인데 이전에 했던 거는 짜장면을 검색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어디에 쓸 수 있냐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연관 상품이라고 그랬죠? 연관 상품을 한번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디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검색어를 확장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전 검색어는 세팅을 해 두시면은 조금 유입 데이터나 이런 걸 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구글 태그 매니저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기 전에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전보다는 해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맞춤 변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따로 또 별도의 변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HTTP 리퍼러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구성 요소 유형은 이제 이쪽에서 검색어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검색어 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한 요 쿼리, 오쿼리에 대해서 하나씩 별도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오쿼리 하고 뭐 이전 검색어 하고 변수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똑같이 오커리가 아니라 쿼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검색어에서 리퍼러 똑같이 가지고 검색어 키는 쿼리 해주게 되고 여기도 검색어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태그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태그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고 이것도 어쨌든 GA에다가 보낼 거니까 GA 그다음에 이거는 이벤트죠. 이벤트고 전 검색어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트리거가 나와야 되겠죠. 트리거는 여기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떨 때 발동을 해야 될까요? 모든 페이지에서 다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모든 페이지에서 다 들어올 때마다 실행이 되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올 페이지로 해주면 되고요. 태그는 저희가 요거를 GA에다 보낼 거고 이벤트고 요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관리로 들어오시게 되고 데이터 스트림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측정 아이디를 그대로 복사 그다음에 측정 아이디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저희의 뭐 이전 검색어니까요. 그냥 저희가 오커리로 진행을 해주면 되고 이벤트 매개 변수도 저희가 저번에 했던 스크롤 뎁스랑 똑같이 여기도 쿼리, 그 다음에 여기는 쿼리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저희는 아까 전에 요거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전 검색어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쿼리, 검색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누르고 여기서 연결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서 저희의 이전 검색어라는 게 똑바로 태깅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중에 요거를 제출을 눌러주게 되고 게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GA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어와 이전 검색어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의 테스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요 검색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이쪽은 아직 검색이 되진 않는 것 같아서 저희의 테스트 페이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검색에 노출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짜장면을 검색을 했다가 쭉 둘러보고 짬뽕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애널리틱스 들어와 주게 되고 여기서 홈 보고서로 들어와주고 실시간 개요 에서 이 사용자가 방금 이제 한 명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는 지금 저희가 한 명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 거는 동일 IP나 이런 데에서 아마 접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밖에 안 친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 사용자는 한 명으로 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은 오커리라는 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도 참여도 부분, 이벤트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오커리라는 쿼리 이벤트가 발생을 했으면은 이쪽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스크롤 뎁스랑 똑같이 설정을 했듯이 여기에도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관리로 들어오시게 되고 맞춤 정의, 그 다음에 여기도 맞춤 측정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저희가 쿼리라고 만들어주고 이벤트 해주고 이벤트 매개 변수도 똑같이 쿼리예요. 그 다음에 설명은 이제 직접 검색어죠. 쿼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 지키는 직접 검색어니까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 측정 기준으로 또 아까 말한 쿼리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쿼리로 해주게 되고 이벤트 매개 변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전 검색어 저장을 해주게 되면 저희 쪽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전 검색어인지 직접 검색어인지에 따라서 알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 이벤트 쪽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쪽에서 나중에 들어오시는 거를 보신 다음에 직접 검색어와 이전 검색어 같은 거를 조금 확인하신 다음에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클릭 이벤트,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되는 거, 그리고 폼 제출을 완전하게 눌렀을 때 그게 전환으로 측정되는 폼 제출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태그 매니저를 가지고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릭 이벤트를 태깅하는 방법, 두 번째는 폼 제출 같은 이벤트를 태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클릭 이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뭐 이런 로고를 클릭했다든지 유튜브 가는 채널을 눌렀다든지 이런 방식이고, 문의 남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DB 업종 같은 경우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뭐 문의하는 문의하는 폼이 있고 문의 전송을 누르면 문의가 좀 오게 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태그 관리자에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은 일단 새로 만들기를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GA에다가 저희가 이벤트를 보낼 거니까 이벤트라고 해놓고 태깅할 이벤트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장바구니 이벤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커피의 장바구니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태깅이 되게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거를 먼저 이제 정해야 되는데,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여기 위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라고 적어주고, 트리거에서는 모든 요소에 대한 클릭이니까 클릭 모든 요소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요소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이런 클릭도 태깅되고 이런 클릭도 태깅될 테니 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클릭 텍스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라고 써져 있으니까 일부 클릭으로 바꾸고 클릭 텍스트를 같은 장바구니로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A4 이벤트니까 여기에다가 측정 아이디는 GA4 이전에 저희 데이터 스트림에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측정 아이디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벤트 이름을 뭐 아이템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벤트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벤트 장바구니가 제가 제품에 들어가서 커피에 들어간 다음에 장바구니를 딱 누른다 라고 하면 GA4 이벤트 장바구니가 하나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저희는 클릭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가 장바구니면은 전화를 1을 올려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버거에서 장바구니를 눌렀을 때도 이렇게 태깅이 되고, 아니면 저희가 뭐 카메라의 장바구니를 눌러도 장바구니 태깅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홈페이지 모든 장바구니 버튼을 이렇게 추적을 하고 싶으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개별적 상품을 개별적으로 뭔가 트래킹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작동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저희가 설정해 놓은 장바구니에다가 조건이나 유효성 검사를 조금 더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클릭 패스를 눌러주고, 이게 저희가 URL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URL이 프로덕트 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페이지 URL이 뒤에니까 뭐 이런 식으로 포함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3라고 해주게 되면 페이지 URL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 샵 프로덕트 3로 되어 있는 거를 장바구니 이 페이지에서 장바구니를 클릭해야만 전환이 1로 찍혀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태깅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F12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장바구니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 버튼에 대한 클래스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클래스 값을 컨트롤 C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페이지 패스가 아니라 클래시스, 왜냐면 클래스 값이니까, 그래서 같음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값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미리 보기를 눌러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까 저희가 제품에다가 커피로 해서 장바구니를 눌렀을 때 이 버튼의 값만을 뽑아와서 이 버튼이 뭐다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후에 클릭 텍스트 값이 장바구니면 전화를 1로 찍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클릭 태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전환 폼을 한번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폼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이것도 GA4에다가 보낼 거니까 GA4 입력 폼 제출로 해본 다음에 트리거는 똑같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에 밑으로 내려보면 양식 제출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양식 제출을 눌러보고, 양식 제출을 모든 양식으로 할 거냐 일부 양식만 할 거냐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제출을 모든 양식으로 하게 되고, 양식 제출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다음에 태그도 동일하게 GA4 이벤트 이쪽에서 복사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서밋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테스트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해서 문의를 전송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입력 폼이 하나가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입력 폼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테스트 DB가 여기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테스트 DB가 들어왔으니 이 전환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아까처럼 페이지 URL이 어디인지 지정을 해주지를 않거나 아니면 어떤 버튼이나 어떤 폼 값인지 지정해 주지를 않으면 모든 홈페이지에 작동하는 폼들을 다 전환으로 찍어버리겠죠. 이것도 앞선 것과 좀 유사하게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서 F12 버튼을 눌러주고 이쪽 폼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박스라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 폼에 폼 아이디라고 적혀 있어요. 폼 아이디가 디테일이죠. 폼 아이디가 디테일이니까 요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가 GA4 입력 폼 제출 쪽에 한번 보시면 이쪽에서 트리거에서 일부 양식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찾았던 게 폼 아이디였으니까 폼 아이디가 같다, 해당 디테일이랑 똑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폼이 디테일 폼에서만 작동을 해라 라고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의견 남기기 똑같이 들어가서 아니요 네이버 이런 식으로 문의 신청을 남겨버리게 되면 저희가 입력 폼 제출이 하나가 올라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폼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폼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단에 하나가 있고 하단에 하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디 폼이 좀 더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전환을 각각 위에 폼, 아래 폼 혹은 옆에 카카오 상담 신청 이런 것도 클릭 이벤트 같은 걸로 태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 GA4 이벤트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이쪽에서 똑같은 거를 GA4 입력품 제출 같은 거를 똑같이 트리거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들어오셔서 GA4 이벤트가 아니라 구글 애즈에 대한 전환 추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 광고를 할 건데 어떤 전환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야 돼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애즈 전환 추적을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GA 전환 추적 관련해서 이걸 전환 추적에 보내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GA4에다가 입력 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클릭 이벤트 를 태깅하는 방법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데이터를 미타픽셀이랑 구글 에즈에 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한 거를 보면 보통 지금 다 GA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GA에다가 양식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스크롤 뎁스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장바구니 이벤트를 좀 전달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벤트 태깅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메타픽셀이랑 구글에다가 전송을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이제 먼저 구글 에즈에서 전환값을 좀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구글 에즈를 딱 만드시게 되면 여기 목표 탭에 들어오셔서 전환 요약이라고 보시는 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 요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아마 처음에 돼 있는 분들은 뭐 리드, 뭐 문의, 조회 뭐 이런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안 돼 있거나 뭐 하나만 돼 있거나 이런 식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새 전환 액션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전환 추적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A를 설정해 놓고 저희가 이걸 GA에다가 쐈잖아요. GA에다 쏜 거를 가지고 GA에서 다시 구글 에즈로 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GA를 설치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웹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주소를 여기다가 검사를 해보면 웹사이트를 스캔을 한번 쭉 합니다. 그래서 전환 측정 설정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전환 액션 추천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수동으로 전환 액션 추가를 선택을 할 건데요. 저희의 사이트를 보면 문의 남기기도 있고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는 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문의 남기기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의 남기기 판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드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문의에서는 뭐 문의라고 해보고요. 전환 이름은 뭐 문의하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환별로 서로 다른 가치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번에 들어올 때 나는 뭐 얼마를 번 거라고 상상을 할 거야 라고 여기다 설정을 하시는 건데, 저는 보통 그냥 DB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원을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작용당 계산 전환 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기는 해요. 광고를 클릭하고 2건의 구매를 하면은 2건의 전환이 기록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뭐 중복을 좀 거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아니면은 중복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폼을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회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릭 연결에 대한 전환 추적 기간은 여기에서 90일까지 저희가 설정이 가능하고, 맞춤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은 그것보다 좀 적게나 많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 완료, 조회 동영상 참여 후에 전환 추적한 기간, 조회 후에 전환 추적 기간, 기어 분석에 대해서도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두시는 게 제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상된 전환수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다 설정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환 설정으로 이동해가지고 전환 설정을 켜주게 되면은 조금 더 핏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완료를 누르게 되면 문의라고 돼 있고 전환 이름 문의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향상된 전환은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향상된 전환을 사용한다 라고 하고 동의 및 계속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3개가 뜰 거예요. 구글 태그로 설정하는 거, 웹마스터에 이메일 전송하는 거, 태그 관리자를 사용하는 거. 구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프레임워크 사용해가지고 이거 설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사용 안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웹마스터에다가 지침 이메일을 전송을 하는 건데, 이 전환 액션을 이 GTM을 통해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바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분한테 또 부탁을 하고 이걸 수정을 해야 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 구글 태그 관리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대신에 무슨 뭐 데이터 레이어 단에서 이벤트를 가져와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웹마스터의 지침 전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구글 태그 관리자를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보면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전환 아이디와 전환 라벨이에요. 전환 라벨 문의하기에 대한 라벨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태그 매니저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전에 했던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에 GA에서 입력 폼 제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저희의 구글 태그 이벤트를 이 트리거가 폼 아이디가 디테일이라는 폼에서 양식이 제출되었을 때 여기 GA에다가 보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구글 에즈에 대한 전환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구글 입력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트리거는 똑같겠죠. 저희가 양식을 제출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양식 제출이 들어갈 거고, 태그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에서 아까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구글 에즈로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글 에즈에 인한 전환 추적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전환 아이디, 전환 라벨, 전환 가치가 쭉쭉쭉 뜨는데, 컨텐츠와 전환 태그 링커가 없습니다라고 뜨시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안 뜰 거라서 그냥 이름만 전환 링커로 바꿔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그 다음으로 스텝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름만 전환 링커로 바꿔주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저장 중이라고 뜨면서 전환 링커 태그가 있다라고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전환 아이디와 전환 라벨만 저희가 이제 채워주면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그대로 가져주면 돼요. 전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환 아이디를 적어주게 되고, 문의하기에 대한 전환 라벨은 요거네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전환 라벨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이쪽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좀 더 켜주는 게 여기 태그 실행 옵션 부분에서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게 페이지당 한 번인지 이벤트당 한 번인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페이지에 문의는 무조건 하나씩만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페이지당, 혹은 한 사람이 여러 번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벤트당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지당 한 번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페이지당 사용을 한 번 하고 여기에다가 구글 에즈 입력 제출이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게 되고, 여기 미리 보기를 또 눌러주게 돼서 저희가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연결을 눌러주게 되고, 새롭게 열린 창에서 저희가 문의 남기기, 여기에서 뭐 땡땡땡땡땡땡땡땡 네이버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문의하기를 누르게 되면 GA의 입력품 제출과 구글 에즈에 대한 입력품 제출이 하나씩 실행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트리거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벤트가 추적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이벤트를 GA에다가 또 하나 보내고 구글 에즈에다가 또 하나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태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만약에 입력품 제출과 구글 에즈 입력품 제출이 하나로만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구글 에즈 데이터, GA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 가지고 구글 에즈 전환 추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미리 새로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트리거만 그대로 해놓고 저희가 메타픽셀 표준 이벤트 사양이라는 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행동,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에서 전환 아이디와 전환 라벨을 설정을 했잖아요. 요거를 설정하는 게 페북은 요 표준 이벤트 코드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를 찍히려고 하면은 요 페이스북 뭐 트랙 애드 투 카트라는 거를 HTML 코드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 쭉쭉쭉 내려오게 되면 결제 정보 추가, 위시리스트 등록 완료, 뭐 연락, 뭐 기부, 위치 찾기, 결제 시작, 잠재 고객 이런 게 있고, 저희 뭐 쭉쭉쭉 있는데 저희는 표준 이벤트는 저희는 그러면 이 연락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화, 이메일, 뭐 미리서 연락하는 행동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저희가 이벤트를 설정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요게 번역으로 된 거라. 그래서 이거 정확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영문 버전으로 보시면 연락에서 뭐 이게 뭐 문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서 이거는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요 페이스북 트랙 컨택트 요거를 사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페이스북 트랙 컨택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GA에다가 사용을 해서 태그 관리자에다가 등록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태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맞춤 HTML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요것만 추가를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스크립트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야 조금 더 적용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TML 코드,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위아래에다가 스크립트를 적어 놓은 다음에 페이스북 트랙이라고 저희가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해주시게 되면 HTML 코드가 좀 꼬일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처럼 위아래에다가 스크립트는 꼭 붙여주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거는 메타,
그다음에 뭐 입력 폼 제출 이렇게 저장을 해줄게요. 메타 입력 폼 제출로 적어주게 되고, 여기서 양식 제출로 됐을 때 트리거가 되는 거를 보려면 또 이제 미리 보기에 들어가 보면 되겠죠.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저희 연결된 사이트를 한번 들어온 다음에 문의 남기기 뭐 이런 식으로 문의 신청을 남겨주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는 GA에 대한 입력본 제출, 구글 에즈에 대한 입력본 제출, 메타폼에 대한 입력본 제출이 GA에다도 하나, 메타에다도 하나, 구글 에즈에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글 에즈에서는 여기 구글 에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목표 전환 요약에다가 이 문의하기에 대한 모든 전환 부분이, 문의하기에 대한 모든 전환 부분에서 아마 폼 제출이 하나씩 될 때마다 하나씩 뜨게 되는 거고요. 메타에서는 저희가 아까 DB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결과당 비용 부분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문의가 메타픽셀로 전송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출한 금액이 2만 원이니까 12,000원 정도의 DB 단가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시게 되면 각 광고 대시보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요거를 GA에다가도 쏘니까 GA에서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볼 수가 있어서 각 매체별로 그 성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이 모든 게 같은 트리거 양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양식 제출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거를 좀 빡빡하게 유효성 검사를 한 다음에 다른 폼에서는 반응이 되지가 않고 원하는 조건에서만 딱 반응이 되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여기 값이 튀지를 않으니까, 이 부분을 설정하시기 좀 어려우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마케터 분들이라든지 광고주 분들이 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월말 보고서가 나간다든지 뭐 연간 보고서, 뭐 주간 보고서 이런 게 나갈 때마다 어떤 보고서 형식이 뭐 광고 대행사나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누구는 엑셀로 정리해서 주기도 할 거고, 누구는 각자의 뭐 보고서 툴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기도 할 텐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루커 스튜디오라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한번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전달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제가 하나의 퍼널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요 사본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저희가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가 어떤 GA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양식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 소스 생성을 눌러주게 되면 엄청 많은 데이터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글 커넥터스라 그래서 구글에서 집행하고 있는 루커라든지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구글 에지 데이터, 구글 시트, 뭐 빅쿼리, 앱싯,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DB360이라 그러죠. 그런 거라든지 구글 애드 매니저, 뭐 SQL이랑도 데이터가 연결 적재가 되고요. MySQL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가능하고, 이제 파트너 커넥터는 1088개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청 많아가지고 요 뭐 아마존도 되고 쇼피파이 연동도 되고, 그래서 연동이란 연동은 어지간한 거는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저희의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인 마케팅 학교를 선택을 하고 요거를 연결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측정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걸 다 복사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보고서에 추가를 눌러주고 보고서 복사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보고서의 측정 기준들과 뭐 안에 있는 필터들 이런 게 기본으로 따라오면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기간 필터 같은 게 저희가 이걸 만든 지 얼마 되지가 않아 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적재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테스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사용자 수라든지 세션 수동 검색어라든지 요게 많이는 검색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다이렉트나 이런 걸로 찍히죠. 구글 CPC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미리 완성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 광고주 데이터를 가릴 부분 모자이크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봐주시면 되고요. 이 AI 알랄랄 뭐 아르르라고 편의상 부를게요. 그래서 아르르 퍼널에 대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A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GA 데이터를 어떤 거를 가져올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장 유명한 아르르 퍼널을 가지고 온 거고, 요거는 100%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은 이런 아르르 퍼널을 할 때 어떤 퍼널을 좀 참조를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지를 해서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금 수정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수정을 눌러주게 되면 안에 어떤 소스 데이터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소스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세션 수동 검색어를 가져왔어요. 세션 수동 검색어는 뭐 구글 서치 콘솔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어 이전 검색어를 확인하기 위한, 이전 시간에 저희 GTM에서 뭐 컬이랑 오컬이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세션 수나 검색어를 굳이 이거 등록을 해주지 않아도 1차적으로 GA가 수집을 해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입 데이터예요. 세션 소스 매치라 그래가지고 신규 사용자나 재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렉션 온이 많고 구글 CPC, 구글 오가닉, 페이스북, 네이버 오가닉이 많아요. 지금 광고를 이분이 6월에서 7월에 진행을 했을 때는 구글 광고보다는 베타, 페이스북 광고를 좀 많이 진행을 했던 사례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입되는 데이터 양을 좀 살펴보니까 구글 CPC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구글이 예산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글 CPC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이후에 데이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광고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례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된 데이터 소스들이 어느 매체에서 유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애퀴지션 데이터 중에 하나인 소스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말 그대로 기기 카테고리라서 모바일이나 데스크톱, 태블릿, 뭐 스마트 TV에 대한 기기, 뭐 어떤 기기 유입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고, 세션 수나 활성 사용자 같은 거는 세션 수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몇 번 정도의 뭐 창 같은 게 좀 띄워졌는지, 사용자는 실제로 우리 액티베이션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주게 되면 액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이 유입은 됐어요.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유입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데이터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는 참여율로 판단을 합니다. 참여율이라는 거는 저희 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버튼 클릭을 했다든지 스크롤을 내려봤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저희가 참여율이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 세션 시간 부분은 그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얼마나 있었냐를 기준으로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세션 시간이라는 측정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체크를 했는데, 평균 세션 시간으로 보면은 저희 창을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세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뻥튀기돼서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만히 한 5초 정도 이 사이트에서 가만히 있어도 평균 세션 시간이 5초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애매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이 광고주분이 교육업종이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보는 시간이 좀 길고, 그래서 평균 세션 시간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요게 아니면은 뭐 이벤트 참여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액티브 된 걸 기준으로 세션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업종인데 지역을 좀 나눠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뭐 전라도 쪽 좀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유입 데이터를 그냥 시각화해서 보기 위해서 이 지역 부분을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벤트와 세션 전환율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고 초기에는 이분이 요거를 진행을 안 하고 주요 이벤트를 설정을 안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저희 GTM 이벤트 설정에서 계속 말을 했듯이 이런 주요 이벤트가 있어야 주요 이벤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액티베이션까지는 이렇게 돼 있다를 확인한 상태로 이 주요 이벤트와 세션 전환율을 추가한 날짜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아무거나 더 바꾸셔도 돼요. 저희가 GA를 설치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아무렇게나 바꾸셔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GA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렉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다 열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고,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아까 저희가 요 유입 데이터를 본 다음에 한쪽으로 좀 몰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CPC 쪽에다가 좀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참여율이나 평균 세션 시간 같은 거는 조금씩 줄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출량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요 애퀴지션의 유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핏한 사람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좀 유입이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평균 세션 시간과 참여율은 조금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게 지금 8월부터 10월 31일이라 비교 기간 측정이 안 돼 있어서 확인을 해볼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주요 이벤트가 거의 한 DB가 230개 정도 들어왔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션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세션 수가 열린 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전환이 됐냐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재방문 리텐션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아무래도 새로 사람들을 리타겟하는 광고를 진행을 한다든지 크리테오라든지 뭐 ADN 같은 리타겟 관련한 광고 매체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ADN에서 진행하는 뭐 클로징 패널 같은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재방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저 대비해서 리텐션, 리터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냐 가 이렇게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의 참여율과 평균 세션 시간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니까 이것도 많이 줄기는 했어요. 이전에 확 핏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하지만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평균 세션 시간이 1분 51초에서 5분까지 늘어나가지고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참여율 역시도 거의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 광고를 한 거에 대해서 주요 이벤트 데이터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 광고비가 산정이 딱 되면 이 리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주요 이벤트가 31개가 들어왔으니 DB 단가로 치면 얼마고 이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가 나오게 되겠죠. 요 밑에 부분에는 매출 부분인데 요게 지금 스크롤 뎁스 도 저희가 하나 지금 진행을 해놨어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그 사이트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크롤 뎁스가 어느 정도 어느 사이트 어느 부분에서 작동이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낫셋이 좀 많이 잡혔던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은 스크롤 뎁스는 지금 잠깐 제외하고 메인은 요 레베뉴 매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매출이 될 테고 DB 업종에서는 DB 단가, DB가 되겠죠. 사용자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리얼 액티브 유저 비해서 전환율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본 거고,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요 매출 부분이에요. 매출 부분에서 실제로 내가 광고를 한 건 했어. 근데 광고를 한 거에 비해서 DB 단가라든지 그 전환당 단가가 정확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패션 소스 매출을 기준으로 주요 이벤트를 측정 항목으로 해서 어느 매체에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CPC라는 거에서는 160개의 DB가 들어왔고, 구글 오가닉에서는 14개의 DB, 다이렉트에는 뭐 47개의 DB, 인스타그램에는 3개의 DB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그럼 그 뜻은 저희의 거의 70%에 관련한 DB가 구글 CPC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구글 CPC에 대해서 DB 단가 측정이 구글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썼고 주요 이벤트가 160개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100만 원 나누기 160 하면은 DB 단가가 딱 나오게 되겠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 딱 썼는지 바로바로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DB 단가가 나오게 될 테고, DB의 질이라든지 뭐 응답률이라든지 부재율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어느 쪽으로 좀 특화를 하자, 아니면 특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좀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글 CPC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좀 날짜를 더 뒤로 당겨 보면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UTM 값을 또 이제 하나씩 다 심어 놨어요. UTM 값이라는 거는 이제 구글 CPC로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라 구글 CPC 중에서도 몇 번 소재의 뭐 GDN이라면 GDN, 디맨드젠이면 디맨드젠 캠페인에서 전환이 발생했다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DN 캠페인에다가 A 소재를 세팅을 하고 디맨드젠에다가 B 소재를 세팅을 했으면 UTM 값이 어떻게 찍히냐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뭐 구글 CPC, 디맨드젠, 이미지, 투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소재별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이 바로바로 되니까 그러면은 이 소재에서 좀 전환이 잘 나오네. 그럼
이 소재를 좀 바리에이션 해볼까? 라든지 이 소재가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서 이 소재를 기반으로 한번 바리에이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 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구글 CPC라는 UTM 없이 한번 진행을 하셨다가 이후에는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싶으신 경우에 UTM까지 심어서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퍼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퍼럴 찍히는 거 플러스 오가닉 자연 유입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뭐 어느 정도 자연 유입이 있다 보니까 참여율이나 세션 시간 같은 거는 조금 더 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지도가 낮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요 이벤트나 DB 아니면 뭐 이커머스에 대한 전환율이 좀 낮게 찍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리퍼럴 같은 게 뭐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찍히고 있죠. 이런 걸로 찍히는 걸 보서 바이럴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이럴을 진행을 하는데 뭐 각 블로그마다 리퍼럴을 좀 다르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UTM을 블로그마다 저희가 뭐 블로그에다 체험단을 통해 가지고 한번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체험단을 통해서 마지막에다가 우리 홈페이지로 오는 링크를 주는데 그 링크를 지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로 찍게 되면 다 네이버 블로그 리퍼럴로 뭉뚱그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비틀리라는 데에서 URL을 또 줄여줄 수가 있어요. URL을 줄이면서 URL마다의 고유값들을 다 부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션 소스 매체에 자연유입, 오가닉 아니면 리퍼럴 찍히는 게 비틀리 어디, 비틀리 어디, 비틀리 어디로 찍히게 될 테니까 블로그별로 측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그 체험단 아니면 좀 측정이 어려운 카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광고 보고서라든지 GA 보고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본뜨기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GA 데이터 소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루커 스튜디오 데이터 사본을 딴 것처럼 지금은 뭐 낫셋 값밖에는 없을 거고 데스크탑이나 다 아마 저희 분들이 다 들어오신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주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다 영원으로 뜨고 어느 정도는 지금 또 오류가 또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이트를 가지고 지금 저희의 사이트를 뭔가 데이터를 확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본을 만들어서 생성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GA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GA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 이외에도 혹시라도 일반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보고서가 뭔가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또 문의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GA에 좀 한정하지 않고 네이버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에 대한 성과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린 루커 스튜디오 관련해서 이제 2탄이고 이번에 GTM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GTM을 통해 가지고 GA를 심고 그 GA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각화의 좀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현직에 계신 마케터분들이 데이터를 받아는 다 보실 거거든요. 뭐 보고서 형태로도 받아보실 거고 아니면 대시보드 캡처 화면으로도 받아보실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루커 스튜디오 시각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다가 로우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구현되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걸 바탕으로 오늘 간단하게라도 조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뷰에 보면 데이터 오버뷰가 쭉 나와 있죠.
위에는 이제 필터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캠페인별로 보거나 어디 광고 그룹별로 보거나 뭐 기 카테고리 검색어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이제 다른 어떤 지역에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시는 광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를 보면 저희가 지금 날짜를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 설정된 날짜에 대해서 총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CPC 광고비, 평균 노출 순위가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월별 지표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뭐 8월부터의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에 쌓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래프를 보면 노출량이 8, 9, 10, 11월에는 좀 올라왔다가 11월에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클릭수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높아졌다가 잠시 낮아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0.43%에서 0.42%로 약간 좀 하락을 했고, 노출 순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는 조금 약간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2등 정도로 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표가 전체적으로 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세팅을 하면서 노출 순위를 좀 높여보고자 몇 개를 좀 조정을 하면서 광고주분과의 협의를 통해 11월에는 잠깐 이렇게 조정을 하는 달이었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성과가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일별 노출수와 클릭률에 대한 추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출수 탑10, 클릭수 탑10에 대한 키워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광고 그룹별 성과 현황이 어디 광고 그룹에서 좀 잘 나오고 어디 그룹이 좀 못 미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통계 성과 현황에서는 말 그대로 클릭한 사람의 인구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클리 데이터로 넘어가 볼까요? 위클리 데이터로 넘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주차별 성과 현황이랑 요일별 성과 현황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주차에 비해서 2주차, 3주차 때는 어땠는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룹을 뭐 갈마동에 대한 그룹값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갈마동 그룹의 노출 성과 지표 추이라든지 평균 노출 순위 차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확인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눌러주고 다시 뭐 검색어 PC 모바일 중에서 하나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일별로도 이게 우리가 좀 주말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주말에 조금 CPC가 좀 많이 튀죠. 토, 금, 일, 월 쪽으로 해가지고 CPC가 좀 많이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업종 특성상 어떻게 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클리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데모그래픽 데이터는 네이버 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라서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클릭수가 뭐 11월로 한번 해볼까요? 클릭수가 뭐 30에서 34세한테 노출이 제일 많고, 클릭은 한 25에서 39세가 역시 제일 많네요. 그래서 확실히 헬스장에서 보니까 메인 이용대가 25에서 한 39세 정도로 확인이 되고, 연령대별 성과 지표에 대한 추이라든지 아니면 성별별 성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 저희가 이제 광고주분의 측면이랑 저희 마케터의 측면에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 마케터들 측면에서는 이 인사이트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한 번에 보고 좀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좀 골라보는 기능이 좀 구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20에서 39세가 높으니까 우리는 이제 광고 설정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좀 클릭률이 좀 괜찮게 나온다. 50에서 54세 같은 경우가 지금 클릭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그룹을 위한 뭔가 소재를 따로 파보자, 혹은 뭐 이거에 대한 확장 소재를 몇 개 추가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좀 인사이트를 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성만을 위한 뭐 커브스 운동 막 이런 식으로 써놨다면 남성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공용적인 소재로 좀 바꿔보자라고 또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읽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보기 더 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주분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보기 깔끔하죠. 이전에 막 엑셀로 어쨌든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보고서에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좀 정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따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데이터 필터를 걸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좀 성별별로 보고 싶어라든지 그렇게 설정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보더라 한더라도
시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좀 보고를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광고주분들의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 좀 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점을 보완한 보고서 형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좀 먼저 공개를 해드리면 이거를 좀 데이터 사본 만들기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루커 스튜디오에서 그 구현용 데이터 소스들이 다 있는데요. 그 데이터 소스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구글 시트 표시죠.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시트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구글 시트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에서 제일 위에 이제 일렬을 보시면은 각 매체 캠페인 유형 캠페인 광고 그룹 검색어 뭐 일 날짜 등등등이 떠오르게 되겠고 요거를 바탕으로 기입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저 루커 스튜디오에 연동이 돼서 바로바로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에 들어간 다음에 새 보고서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새 보고서를 생성을 할 때 요거에 대한 열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매체 캠페인 유형 캠페인 광고 그룹이니까 네, 매체 이름, 매체는 저희가 네이버니까 요거는 이제 공란으로 둔다라고 하면 캠페인 유형이 나오죠. 그럼 캠페인 유형이면 말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캠페인 유형을 적어주면 되고 똑같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광고 그룹 검색어 1, 광고 그룹, 다음에 검색어 키워드죠. 다음에 일을 또 넣어줄게요. 일별.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함수가 별도로 걸려있고, 요 일도 함수가 걸려있으니까, 노출, 클릭, CTR, CPC 광고비로 이루어지게 선택을 해놓으면 됩니다. 노출, 클릭, 클릭률, CPC, 평균 클릭 비용, 그 다음에 총 비용. 전환이 일어나는 그 이커머스 쪽 계정은 아니기 때문에 전환 관련 데이터들을 다 지워주고요. 전환 관련 데이터를 지워주고, 여기에다가 평균 노출 순위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형식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고서 형식을 딱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 형식으로 나중에 보고를 뽑을 때, 루커로 뽑을 때 바로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이 형식을. 그래서 루커 보고용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차원 보고서에 대로 들어갔을 때는 새 보고서가 따로 생겼죠. 새 보고서에 들어와서 뭐 루커 보고용 같은 걸 눌러주게 되면 아까 저희가 설정해놓은 열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이 데이터를 얼마의 주기로 업데이트 해주느냐만 설정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후에 뭐 노코드 툴 같은 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유료 서비스들이 다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API를 기반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시트에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솔루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이 하기에는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비싸실 거라서 요거는 마케터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는 좀 주간 단위로 그래도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단일 단위로 뭐 매일매일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수기로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캠페인 유형, 광고그룹 키워드 일별까지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주면은 바로 복사가 완료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노출 클릭,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평균 노출 순위는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주고 그대로 내리면 되겠죠. 사실상 컨트롤 C, 컨트롤 V를 딱 2번만 했어요. 그 2번만 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일 앞에 데이터 오버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후에 위클리 데이터라든지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는 또 이제 별도의 시트에다가 별도의 양식을 통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또 이제 문제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네이버 매체만 한정이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른 광고 형식이 이런 식으로도 또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합 매체를 진행을 할 때 많이 진행하는 양식이고요. 보통 하나의 매체만 하는 경우가 좀
작은 브랜드나 초기 스타팅 브랜드가 아닌 이상 다른 광고도 무조건 필연적으로 하실 거예요. 네이버만 하는 경우에는 잘 없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홈페이지에 쌓이는 데이터는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좀 성과가 났고 어디에서 좀 DB가 좀 잘 들어왔고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매체별 보고서를 달라라고 하면 네이버와 똑같이 시트로 되어 있는 걸 한 장 한 장 한 장씩 주고 그거에 대한 그냥 요약 데이터만 좀 전달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으로 한눈에 성과를 보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걸 주차별로 종합 데이터, SNS,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애즈 같은 걸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서 종합 데이터를 바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GA 데이터와 그 네이버 광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메타라든지 구글 애즈에 대한 광고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루커 스튜디오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번 GTM 시리즈의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번 GTM 시리즈를 통해서 아예 그냥 GTM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전환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GA에 어떻게 쏠 수 있는지, GA뿐만 아니라 메타나 구글 애즈에다가 전환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값들에 대해서 보고서는 또 어떻게 나가고 좀 심화적인 보고서는 어떻게 나가는지가 한꺼번에 정리가 됐던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 이정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